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대표 서미라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시세와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뉴스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LTV,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을 다룬 이른바 11.10 대책이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원치 않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대책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의정부 등 경기 일부 지역만 포함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깨고 서울 및 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 전체가 포함되면서 다산 신도시도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잠삼대청이라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선정하면서 대한민국 최상급지를 정부가 인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인서울의 중요성과 경기권 최상급지 4곳을 선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즉 다산 신도시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에서 해제가 된 것은 여러 면에서 꽤나 장점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규제지역 해제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급격한 반등을 이끌어낼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매물 감소와 투자 심리 회복, 무엇보다도 비규제 지역 중 상위권 도시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작금의 부동산 하락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정부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일관되게 그리고 예상보다 강력하게 시장을 살리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 시세 하락뿐 아니라 전국 부동산 거래 회전율을 보게 되면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 또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국 그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사상 최대로 하락하였고 전셋값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깡통 전세가 단순히 자극적인 부풀리기는 아닌 셈입니다. 최근 송파구는 가장 하락폭이 컸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지역이기도 하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등 초대단지들이 유난히 많기 때문입니다. 대략 고점 대비 30% 선까지 하락한 송파구의 주요 단지는 엘리트 국평 기준 19억 원대에는 손님이 붙는 모양입니다. 거래량은 심각하게 없고 급급매만 간신히 나가는 형국이니 그게 곧 시세가 되고 다시 호가가 내려가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유예로 팔려는 매물에다 요즘에는 임대준 집의 전세가가 급락하며 목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집주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에 나서는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수요 하락은 통계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매매 수급 지수는 75.2로 올 초에 비해 얼마나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 많던 핀셋 규제가 금리 인상과 겹쳐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락기가 너무나 빨리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음마아파트에 이어 서울시는 목동의 택지개발 사업 지구단위 계획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최상위권 학군인지이자 인프라 좋은 목동 일대는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100%대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해 최고 35층 높이의 5만 3천여 가구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신통통합 재개발과 오랜 기간 보류된 상급지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둔촌동은 강동구이지만 송파구, 나아가 서울 강남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흥행 여부를 결정지어줄 분양가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자, 이번 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를 보실 텐데요. 여전히 상승 단지 없이 총 8개 단지의 KB 시세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금매 영향이 큽니다. 먼저 시세표를 보시죠. 다산 신도시는 전국적인 거래 절벽 속에 그래도 제법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 30%까지 하락한 금매가 주를 이루지만 가격을 낮춰도 관심조차 없는 여타 지역에 비하면 국평 7억 원대에는 매수자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은 잘 나오면 7.9 혹은 8.0이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7.7이라는 서프라이즈급 숫자가 찍혔죠. 바로 미국 증시는 폭등하며 지난주를 마감하였습니다. 뜬금없이 CPI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 물가가 잡혔다는 의미보다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초 자이언트 스텝인 이어지라고 예측을 했지만 0.5% 인상 정도의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하방으로 압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파른 금리 인상인데요. 12월을 정점으로 내년에는 동결이 될지 인하로 갈지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바닥을 쳤을 수도 있고 지나는 중일 수도 있고 지하실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깜깜하게 그지없는 암흑기에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금리 인상도 종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과연 9개월 만에 CPI 하락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선행한다는 주식시장은 CPI 발표 이후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마침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시그널과 더불어 오랜만에 반등의 신호는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은 시차를 두고 움직이므로 연말 시세가 중요합니다. 매주 전해드리는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잘 살펴봐야겠고요. 또한 전국 부동산 거래 회전율이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도 주시해야 되겠죠. 매물을 걷어들이는 조짐, 매수 대기자들의 움직임, 청약시장의 변화 등을 종합하면 내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을 잘 관찰하여 계속 포스팅하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